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참 무겁게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핫하고 뜨겁고 강력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일 시장 주도주 안에서 매매하는 거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4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한 종목에 쏠리면서 그 종목 안에서 어찌됐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장이기도 했고요. 그치만 지금 시장을 보면 코스피 기준에서 거의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해버렸고,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아픈 하락을 맞았을 확률이 90% 이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이미 좀 크게 시장에 크랙이 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과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 훼손이 오늘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실 지금 시장의 환경을 보면서 내 비중을 줄이고 시장의 주도주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때 같다면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예를 들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 2등주, 3등주 혹은 개별 이슈로 적은 거래 대금에서 급등하는 종목군들 혹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나름 그 안에서 퍼포먼스를 보이는 시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결코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0중 8구 손실나고 물리고 깨지고 하는 게 부지기수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고, 이럴 기회에 이러한 시장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아주 적은 자금으로 시장 중심주에 조금이라도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경험을 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려웠고 그만큼 여전히 시장의 쏠림이 심한 시장이라 그 시장의 뜨겁고 강력한 주도주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라는 기존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시장 보도록 하죠. 오늘도 시장 제목을 보면 팬데믹 이후 처음 깨진 121선 연중 최고치 돌파 환율 리스크 부각, 오늘도 지수는 급락장이었다. 자, 이 하락 종목수를 보시죠. 최근 연일 하락 종목수가 거의 10배 가까이 7배, 8배 가까이 되는 이 무시막지한 하락장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중국 증시라든지 사실 홍콩이나 이쪽 증시가 많이 깨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쪽 상해나 이쪽 섹터도 급락을 좀 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해외 증시가 좀 급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무겁게 자리를 잡았고요. 일단은 외환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다행히도 거의 1,800원대, 1,180원대까지 갔다가 소폭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200원을 돌파하는 거는 굉장히 큰 사건과 이벤트가 발생해야만 나타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시장에서 그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환율 차트를 보면, 여기서 환율 차트를 한번 이렇게 빼놓고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변화가 생긴 날짜가 정확히 8월 10일 날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거래일 동안 정신없이 환율이 지금 올라갔죠. 40원이 올라갔다. 단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라고 좀 봐야 되고, 그 문제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의 이 대규모 매도가 시장에 이 환율적인 부분에도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단 5거래일 동안 시장에
11조 가까운 돈이 지금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쇼크가 당장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게 오늘 삼성전자의 매도의 규모가 일단 축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일단 위안을 삼고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뭐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카페에 모셔서 제가 이거 하나 작성하는데 1시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카페에 계신 분들 위해서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거 정말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보시면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코멘트는 직접 읽어 보시고요. 네, 지수적으로 보면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볼밴 상단을 항상 맞고 떨어지고 하고, 볼밴을 깼을 때는 최소한 3일, 2, 3일 내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나 모레 안에 이 안으로 회개를 안 하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꺾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반등 때 중심선에서 물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글을 적어 놓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차트는 코스피 200 차트인데, 코스피보다 먼저 꺾였죠.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직전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서 박스권을 잡고 들어 올려주면 코스피가 그나마 좀 살아날 것이고, 코스피 200이 이 박스권 깨버리면 그때는 굉장히 좀 위기를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200 우량 종목군들의 흐름이 최악을 달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무겁게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딱 두 가지 이슈로만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말 방송에서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 백신, 미국의 이 부스터샷에 대한 접종 이슈와 이렇게 되면은 국내의 백신 주권이 흔들리게 되죠. 거기에 모더나,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로 모더나에 대한 물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등등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시장을 한쪽에서 끌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수급이 어디 갔지? 자,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가 베팅을 좀 했어도 될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가에 이 대형주가 갭을 들었기 때문에 시가부터 거의 천문학적인 돈 안 들어왔네요. 이래서 제가 아마 이거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135억이면 너무 적었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시가부터 들어온 게 뭐 200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종목은 접근하기가 용이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도를 했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서린바이오가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비중을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모더나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 주도주기 때문에 내일장도 신고가 이후 상한가라 눌림 정도 구간을 한번 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말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시장 최대 주도주고요. 이 구간은 이 광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신풍제약의 이 급등 직전의 구간에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눌림목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매수 관련된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저는
좀 아쉽게 이 구간에서 매매가 살짝 꼬여버렸어요. 여기에서 팔고 눌림을 보려고 걸어놨었는데 매수 체결을 좀 못하고 이 구간에서도 살짝 아래 걸어놓은 게 체결을 못 시켜서 여러 번의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여러 번의 좀 기회를 좀 놓쳐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네, 계획적으로 좀 봤던 종목이라 아마 내일도 조금 강하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손절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서 일단 2% 떠서 출발했는데 떴다가 밀려서 말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종목이. 그러니까 시가를 오늘 아침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교육을 했던 게 딱 이겁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면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은 시가부터 갭 띄우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상상을 합니다. 근데 신규 상장 종목은 절대 이렇게 매매하면은 100점 100패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뭐 갭이 얼마나 뜨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쭉 내려왔다가 이걸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에만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하는 순간에만. 자, 이거를 내일 SK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종목군들에게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파 매매인데 주도주 돌파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도주 돌파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다른 거 없어요. 주도주 돌파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좀 더 좋은 거는 거래 대금이 이렇게 나와주면 조금 좋겠죠. 이 앞에 있는 이 시가에 만들어졌던 거래 대금보다 좀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와주면 뭐 이렇게 돌파를 하면 이제 좀 눌렸을 때 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시총이 좀 되는 게 이제 한컴이었죠. 한컴 그나마 얘도 이 구간에서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절대 못 가요. 돌파하지 못하면 못 가는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열광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돌파할 것 같다라고 들어갔다가 끝도 없이 밀리죠. 무조건 이런 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무조건 손절이에요. 무조건. 네, 무조건 손절이고 이거 걸리면은 계좌가 녹습니다. 계좌가 무조건 녹을 수밖에 없고 오늘 하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 두 개나 나왔어요. 두 개나. 딥노이드도 굉장했죠. 이게 만약에 올라가려면 시가를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자, 오늘까지 해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수급적으로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하루 종일 저희도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영화테크 정도만 계속 관찰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종목을 좀 놓쳤어요. 이 프로그램 매수가 거의 9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끌고 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시장을 끌고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안에는 연기금의 연속된 매수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 시장도 카카오뱅크가 좀 강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런 구간이 약간 좀 리스크한 부분도 항상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큐라클이라는 종목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이 앞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 생기죠.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하고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이러한 성질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가 급등을 할 수 있으나 단기 고점을 뱅크가 좀 만들어낼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요. 크래프톤도 지금 이러한 캔들은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 했고 여기서 눌렸을 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도 사실 이 구간을 놓쳤어요. 매매를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 못했는데 이 구간에서 매매를 좀 돌파 매매 비슷하게
좀 매매를 하고 돌파 매매 비슷하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니까 돌파 매매죠. 여기서 돌파 이후에 눌린 구간에서 잡아서 뭐 윗단에서 그냥 대충 매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종목도 아까 제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위치에서 이 자리가 악성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 14,400원을 돌파하는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 이제 눌린 구간에서는 볼 수 있는 거, 이 악성 매물대들 이런 걸 돌파하고 눌릴 때 잡아서 매도하는 전략,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장도 이런 구간이 굉장히 큰 저항이 될 텐데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이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 대여 중에서 공모가를 하회했기 때문에 그 공모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봐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잠깐 조금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의 삼성전자 및 반도체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됐어요. 다행스럽게 삼성전자도 지금 조 단위로 쏟아지다가 조금 멈춘 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77만 2천원 혹은 7만 2천원 이하권을 노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SK 하이닉스 일단 오늘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이 윗구간까지 가면 매도를 좀 잡고 보려고 했는데 매도는 못했고 내일장 매도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에코프로 그동안 좋았다, 좋아 보인다라는 종목들은 다 박살나니까 지금부터는 안 좋아 보일 거예요. 약간 좀 오바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좀 보기 그렇고 2차 전지보다는 이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어제도 언급을 드렸는데 영화테크 당연히 매매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왔고요. 뭐 이렇게 뭐 영화테크는 뭐 짧게 수익으로 좀 나와서 일단은 또 여기 저가 구간에 좀 잡아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러 종목이 있을 거예요. 영화테크라든지 코스모 화학, 그다음에 파워로직스인데 파워로직스는 매수 의견을 드렸다가 이거는 그냥 영화테크가 돌파할 때 전략매도 무조건 전략매도로 봤고요. 왜? 2등주기 때문에 2등주에다가 시장에 안 좋은데 밀렸다라고 하면은 대장주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장 영화테크가 지금의 모멘텀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 급등한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아마 저는 시가의 갭이 뭐 조금 적게 뜬다면 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돌파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일단 시장에서 대장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워낙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다 밀렸기 때문에 뭐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할 거 없이 전부 다 밀려서 힘든 구간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종목이 많이 밀렸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종목이 많이 밀렸죠. 거기에 이제 뭐 KC 코트렐도 많이 밀렸고 뭐 캠트로스도 많이 밀렸는데 뭐 나중에 이런 종목군들을 내려오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FNF라는 종목을 보면서도 참 장중에 어이가 없었는데 저도 이거 장 마감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두 개월치예요. 한 개 분기인데 얘네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했죠. 아니, 정지가 한 달이 됐잖아요. 기업 분할을 하느라고. 그러면서 한 달치 실적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어니 쇼크가 나왔다라고 시장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로 억울하게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억울하게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등 시장의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비중을 줄이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시장에 대한 공부와 방향을 좀 읽어나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 조만간 또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네, 오늘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